안녕하세요. 도덕교사 키에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도입 동기 유발하기와 전개일 학습 내용 판서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른 수험생분의 요청을 받아 전개 활동 실현하기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개에서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활동은 어떻게 판서하는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활동 진행과 활동 판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은 판서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활동 제목만 적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표와 활동 내용을 판서해야 합니다. 수업 실현을 평가할 때는 수업 실현 도중에도 평가하지만 수업 실현이 끝나고 판서를 보면서 다시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활동을 판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즉, 말이 판서지 사실상 심사위원들이 수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기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수업 실현을 봐드리다 보니 많은 실현자분들이 활동을 판서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활동도 꼭 판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개위에서 활동을 실현하고 판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연습해볼 수업 실현 단원은 도덕일 행복이란 무엇인가? 단원입니다. 이번 단원은 행복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 가르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개념과 감각적 정신적 즐거움,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교수해야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행복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가치 명료와 모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 실현은 가치 명료와 활동이 조건으로 나와 있는 조건지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개일 수업 판서는 다음과 같이 교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유되시면 쾌락의 역설에 대해 교수해도 좋습니다. 저는 다만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전제하여 제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올린 영상처럼 학생들과의 문답과 상호작용을 통해 교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강의식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호작용은 필수입니다. 그럼 활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수업 실현 조건은 가치 명료와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형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귀여운 활동명을 붙이면 좋습니다. 저는 나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치 명료와 모형을 쓰겠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심사위원이 모형을 적용하는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활동을 왜 하는지,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꼼꼼히 안내합니다. 여기서 활동의 급급해석, 다음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넘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실현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방금과 같이 행복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다른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는 이번 활동에서 가치 명료와 모형을 써볼 거예요. 이 활동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가치 한번 읽어볼까요? 선택하기. 네, 모든 활동을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고 그 중에서 나만의 가치를 자유롭게 선택해보고 그 가치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친구들과 이야기해볼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같이 읽어볼까요? 존중하기. 네, 2단계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친구들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친구들이 어떤 가치를 선택해도 비난하거나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이 선택한 가치를 존중해주도록 해요. 자, 마지막 3번째 단계 같이 읽어봐요. 실천하기. 네,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찾았다면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실천해봐야겠죠. 나의 행복을 이루려면 어떤 행동들이 필요할지 생각하고 실천을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활동에 대해 꼼꼼히 안내를 하면서 활동의 모형과 단계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활동을 안내했다면 이제 자료를 같이 보면 됩니다. 이 단원에서 쓸 자료는 철학자들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가치 명료와 모형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가치를 뽑아내야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발문 2가지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발문을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어떤 것들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혹시 이 철학자들의 생각에 동의하나요? 어떤 부분에 동의하나요? 이 단원은 행복에 대해 성찰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과 같이 수업 실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에피쿠로스. 행복은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가질 때 얻어진다. 네,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요? 그쵸, 고통이 없는 평온한 마음을 행복이라고 보았네요.
그렇다면 에피쿠로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평온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은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충분하게 실현할 때 얻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나요? 그렇죠.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실현할 때, 즉, 자기 개발, 자기 실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죠. 공자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때 얻어진다. 네, 공자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렇죠, 사랑이죠. 마지막으로 부처도 같이 읽어볼게요. 행복은 헛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남에게 베풀 때 얻어진다. 부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네, 헛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행복이다. 부처가 말하는 이 베풀은 자비라고도 합니다. 들어봤나요? 네, 모두 끄덕이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철학자의 말에 제일 공감 가나요? 네, 준수가 손을 들어줬어요. 아, 준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가장 와닿았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준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올랐을 때 엄청난 행복함을 느꼈다고요. 맞아요. 노력해서 얻은 성취감만큼 뿌듯한 게 없죠. 또 다른 친구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지연이는 공자의 말이 와닿았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지연이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할 때가 제일 행복해서 사람들과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이 모두 자신의 경험을 잘 말해줬어요. 덕분에 다른 친구들도 많이 공감하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자료 3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하기 단계에서 모둠 활동을 할 겁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상의 자료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둠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가치를 선택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4명의 철학자가 말한 가치에서 선택해도 좋고 선생님이 지금 스크린에 띄워주는 50가지 가치 목록에서 선택해도 좋아요. 그리고 가치를 선택한 후에는 어떤 결과가 생길지도 고려하면서 선택해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10분 줄게요. 모둠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여기서 모둠 활동을 하기 전에 모둠 활동 주의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에서 순회지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회지도를 할 때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짜로 대화하듯이 허리를 숙여 눈을 맞추며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드백을 할 때는 내용적인 측면과 태도적인 측면을 피드백하면 좋습니다. 1대1로 피드백을 할 때는 반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수연이가 손을 들었네. 궁금한 게 있어요. 수연이는 행복에 있어서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선택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정말 돈이 수연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선택해도 좋아요. 그런데 수연이는 돈이 아주 많아서 더 이상 일도 안 해도 되고 돈을 벌 필요가 없다면 그 후에는 뭐하고 살고 싶어요? 그 돈으로 뭐하고 살고 싶어요? 수연이가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연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로 돈 그 자체인지 아니면 돈을 이용해서 무엇을 진짜로 얻고 싶은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요? 좋아요. 이렇게 내용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순회지도로 해도 좋지만 반 아이들도 다 같이 이야기해봐도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2단계 존중하기에서 다 같이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도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성실 모둠이 지금 소란스러운데 왜 그럴까요? 아, 지민이는 지식이라는 가치를 선택했는데 민수가 그게 말이 되냐고 무시하고 있다고요? 민수야.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사람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가치는 다 다르단다. 우리 친구가 선택한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열린 마음으로 봐줄 수 있겠니?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도 민수의 가치를 존중해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가치 명료와 모형에 적합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피드백할 게 생각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맞는 피드백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성실 모둠이 소란스러운데 왜 그럴까요? 아, 벌써 다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모둠 활동을 발표할 건데 어떻게 발표해야 친구들에게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을지 연습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순회지도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2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더 해도 좋지만 모형을 적용하게 될 경우 보통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모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자, 모둠 활동 마무리까지 1분 남았습니다. 다들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 부족한 모둠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까 모둠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 나눈 것을 반 전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가 발표할 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경청.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발표를 잘 경청해서 들어볼게요.
이제 존중하기 단계를 진행해 볼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과의 발표를 통해서 반 전체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겁니다. 이제 발표 시간은 존중하기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주의할 점을 알려줍니다. 이번 발표 시간은 존중하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스스로 발표를 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요. 발표자뿐만이 아니라 발표를 듣는 친구들도 발표자의 가치를 진심으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모둠 활동을 통해서 성찰해본 자신의 행복 가치를 발표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발표해볼까요? 이제 학생들의 발표를 판서하면서 들을 준비를 합니다. 판서를 할 때는 학생들의 발표를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요약하면서 판서를 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배울 학습 내용을 이끌어냅니다. 발표와 학습 내용을 같이 정리하면 정신없으니 발표를 하면 말로만 정리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학습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원에서는 활동으로도 충분하니 내용 정리 및 판서는 하지 않고 활동만 판서하겠습니다. 그럼 실현해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네, 항상 발표에 적극적인 예지가 손을 들어줬어요. 예지가 선택한 행복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네, 예지는 공자가 말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선택했어요. 예지는 예지의 삶에 있어 왜 사랑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나요? 예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이 없다면 외로울 것 같다고 했네요. 그렇다면 예지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졌을 때의 결과도 고려해봤나요? 예지가 활짝 웃으면서 네라고 대답했네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나 봐요. 예지는 그럼 사랑이라는 가치를 얻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나요? 예지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인생에서 얻을 수 있다면 가족, 친구, 연인 등으로부터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매일이 즐거울 것 같다고 대답해줬어요. 결과까지 고려해서 대답을 아주 잘해줬네요. 우리 친구들도 예지가 선택한 가치에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박수를 쳐줄까요? 짝짝짝,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발표해 볼 친구 있나요? 네, 수환이가 손 들어줬네요. 이렇게 2명 정도 발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2명의 발표를 판서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판서함으로써 내가 무형을 잘 지키고 있고 학생들과 상호작용도 정말 잘하고 있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건지의 모형은 선택하기, 존중하기 단계입니다. 실천하기 단계는 이제 할 거라고 예고만 해주고 실현을 끝내면 됩니다. 마무리 실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둠 활동을 통해서 나만의 행복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이 가치를 얻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활동과 실현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개위에서 활동을 진행할 때는 첫 번째, 활동명과 모형은 직접 언급하기. 두 번째, 활동의 의미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세 번째, 순회지도는 내용과 태도 2가지 측면에서 피드백하기. 네 번째, 학생들의 발표를 판서하기. 이상 모형을 적용하여 활동을 판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 도덕 수업과 도덕 윤리 인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키에르의 윤리스런 하루 블로그에 들어와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